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척추의 중요성, 척추의 어떤 그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디스크라는 게 어떤 증상을 갖다가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느냐, 단순하게 허리 아픈 요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허리를 디스크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디스크가 왜 일어났는지, 또는 디스크가 일어나면 척추의 변형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는 가급적 생략하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풀어가는 방법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척추를,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척추는 앞뒤에서 봤을 때 일자가 돼야 된다,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척추가 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라야 되죠. 일자가 돼야 돼요. 이게 앞뒤 정면에서 보거나 뒷면에서 봤을 때 척추는 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측면도는 정상 망곡도에 의해 갖고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측면도입니다. 측면 옆에서 봤을 때. 자, 이 부분이 목에 해당되겠죠. 이 부분이 목뼈, 바로 경추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 부분은 흉추에 속합니다. 바로 등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추, 허리뼈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선추, 선골을 이야기하죠. 자, 이 부분은 미추, 즉 다시 말해서 꼬리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정상 망곡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누웠다고 봐서 이게 등 쪽이 되겠죠. 이게 배 쪽이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것을 이제 복습을 좀 해봅니다.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이 뜨는 부분들이 허리와 목이 되겠죠. 여기에는 분명히 벽에를 빼야 됩니다. 벽에 이래서나 벽에 이 베개를 베야 되는데, 이 베개를 베려고 그러면은 왜 베야 되느냐, 뜨는 공간을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위에 목에 있는 베는 베개를 우리가 목침, 이 목이 남목자가 아니고 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 그래서 목경자를 써서 경침이라고 얘기하죠. 요 부분은 요침, 허리 요자를 써서 요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베개를 침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채워줘야 되는가? 이런 척추뼈는 이렇게 S자, 완곡한 S자 형태로 이렇게 정상적인 망곡도입니다. 이런 망곡도가 없으면 인체가 이 작동이 좀 안 된다, 또는 통증이 온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리고 이 앞뒤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척추뼈가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자세들이 많이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어깨도 한쪽은 짧아지고 한쪽은 길어지고, 또는 높낮이도 달라지고, 이 허리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목 디스크다, 등 흉추 디스크다, 허리 요추 디스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다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척추뼈를 한 가닥을 빼가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 앞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 요게 우리가 뼈를 만질 수 있는 극돌기라는 뼈입니다. 돌출되어 있는 뼈. 극돌, 우리 척추뼈를. 우리가 보통 보면, 감자탕을 먹어보면 그 뼈들이 있죠.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뼈, 세 가닥이 있는데, 옆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이 옆에 흐릿하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갈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갈비뼈.
우리가 척추 사진을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쪽에서, 시각적으로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뼈가. 요게 이제 디스크가 딱 앉아 있는 거죠. 요게 극돌기단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횡돌기라고 얘기하죠. 옆에, 횡.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요 부분. 자, 요렇게 또 뼈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가 가만히 있는데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갖고, 자, 뼈에 관해서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척추뼈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일자로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 디스크, 이게 가지런히 제 위치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윗뼈가, 이 뼈가 이렇게 도출됐다고 봤을 때, 바로 이런 형태죠. 옆으로 삐져나왔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밑에 뼈는 유독 또 제자리도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뼈 한 개만 이렇다고 보면. 그러면 디스크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다른 데는 이렇게 디스크가 가지런히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때의 디스크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겠죠, 디스크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아래로 많이 쳐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척추를 타고 있는 자율신경이 이렇게 흐르다가 받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그러니까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은 뭐냐? 시술, 수술은 옛날에는 이제 수술이라고 얘기했죠. 요즘 시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등을 이렇게 잘라갖고 이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잘라내버린 거죠, 디스크를. 잘라내버리니까 어떻게 신경이 이렇게 디스크하고 맞닿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신경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데 시술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칼을 대지 않고 주사 바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절단을 해서 흡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척추뼈는 바른다 안 바른다, 안 바른다, 그대로 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디스크가 이렇게 잘라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인체는 분재와 같다. 분재. 한번 이렇게 휘어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한쪽으로만 이게 치우치느냐? 이건 모양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틀어지느냐? 아니죠. 한쪽에 치우쳐졌다가 마치 우리가 모든 나뭇가지들이 태양을 따라 이렇게 또 휘어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게 틀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반대편으로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중심을 잡기 위해서라고. 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된다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죠. 근데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못 느낄 수도 있다. 왜? 이게 틀어질 때도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 틀어지면은 어느 정점에 달하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누가 옆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갑자기 탁 이렇게 했을 때 안 좋은 자세에서 강한 충격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디스크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 양이 100이라면은 잘라낸 부분이 50을 잘라냈다. 그러면 디스크 양은 50%밖에 안 되겠죠. 이 50%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이것이 어떻게 된다? 좁기 때문에 협착증을 빨리 유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협착에서 지나치면 유착이 된다.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디스크는 병원에서도 정말로 제가 오늘 여기서 공개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의사들이. 정말로 양심 있는 의사라면 이 디스크를 수술해야 될까 말할까를 결정하는데 가장 양심적인 의사라면 웬만하면은 디스크 수술은 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